다양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라든지 환영합니다. 믿으세요?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라고 다 공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심리학 연구자 강민석입니다. 저는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너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박형인입니다. 제 세부 전공은 산업 및 조직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의 강민석입니다. 세부 전공은 인지 및 인지신경과학입니다. 발달, 사회, 산업 및 조직, 인지 및 인지신경, 임상, 그리고 측정 및 계량.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라든지 선생님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했을 때 도대체 얼마나 격하게 반응하시는지를 측정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보편 타당한 어떤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고요. 심리학과는 인간의 마음에 관심 있는 학생이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다양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그 호기심의 근원이 인간의 마음인 분들이 오시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을 배운 다음에 가능한 진로로는 상담, 치료, 범죄 이런 분야 외에도 인체공학, 인사관리, 조직개발, 광고 홍보, 그리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심리학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물리, 과학, 생물, 지구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과학에 속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지식보다는 특정 자연현상, 예를 들어서 물체가 떨어지는 현상이라든지 그 물질이 반응하는 현상들을 사람들이 이해해 왔는가, 어떻게 가설을 세웠는가, 그리고 어떠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게 이렇다고 결론을 내었는가,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은 사실은 바꿔 말하면 모든 과학 지식이 심리학의 기반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의 세부 전공이 굉장히 많고요. 세부 전공에 따라서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 모든 과학이 심리학의 기반이 됩니다. 심리학은 평가, 측정, 통계 이런 분야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심리학이 경험과학이기 때문에 경험과학에서는 수학과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시고 통계를 잘하시면은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심리 현상들을 모델링하고 이런 것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세부 분야이던 절대적인 수준에서 전망이 좋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분야인 것 같아요. 거의 어디서나 인공지능을 강조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전망이 좋은 분야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푸는 어떤 문제가 미래의 어떤 문제 또는 당면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셔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또는 즐겁게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특정 심리학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심리학을 배운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심리학의 분야가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라고 다 공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심리학 연구자 강민석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도 공감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노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 대신에 심리학과에 오면은 공감을 구성하는 많은 학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부 전공만으로 전공을 그대로 살려서 무언가를 하는 것, 특히 이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학부 전공 지식만으로는 굉장히 제약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세부 전공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2급 자격증으로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이해에 대한 심리학적인 사고를 충분히 갖추고 사회에 진출하신다면은 그런 인간을 이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야에서 충분히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리학과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거짓말을 쉽게 눈치를 채십니다. 나 진짜 몰라. 믿으세요? 믿습니다.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와 있길래 도대체 무슨 검사인가 하고 해봤어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아니, 점점 영혼이 털리고 계세요. MBTI 검사는 이론의 바탕을 두고 역사가 오래된 믿을 만한 검사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요새 온라인으로 유행하고 있는 MBTI 검사는 원래 MBTI 검사의 일부 문항만을 차용한 간이 버전입니다. 원래 검사에서는 유형뿐만이 아니라 유형의 상대적인 비율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유형이 I라고 한다면 사실 I만 있는 것이 아니라 I가 E보다 우세하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I가 E보다 60%로 더 우세한가 아니면 90%로 더 우세한가에 따라서도 발현되는 양상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간이 버전에서는 이런 거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버전의 MBTI는 저작권과 출판권이 있는 그런 검사이고요. 따라서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온라인상의 MBTI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너무 재밌어요. 저랑 세부 전공이 너무 다르셔서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심리학과에는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뷔페에 오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선택하시는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해요? 몰라요. 예, 환영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갖고 오셔서 이것저것 뷔페니까 다양하게 드시고 배우시다 보면은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채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